사과 다축 재배 사부. 다축 재배, 비료 주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물, 비료, 수세를 숫자로 봐야 합니다. 다축 재배를 고민하는 사과 농가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단순한 수영 설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궁금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과원에는 몇 주를 심어야 하는가? 처음 몇 년 동안 수량 공백은 얼마나 생기는가? 관수 라인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관비를 한다면 1000평에 몇 톤을 넣고 한 나무에는 몇 리터가 들어가야 하는가? 비대가 안 될 때는 무엇을 올려야 하는가? 2차 도장이 올 때는 무엇을 줄여야 하는가? 착색이 밀릴 때는 비료와 물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3부에서는 먼저 다축 재배를 시작한 나라들이 어디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봤습니다. 오늘 4부에서는 그 내용을 우리나라 과원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보겠습니다. 유럽식 정밀 관비는 분명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마가 있고 여름 고온다습이 있고 토양과 지하수 조건도 과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 처방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과 과원에서는 4가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첫째, 낮은 농도. 둘째, 주당 물량 계산. 셋째, 장마철 조절. 넷째, 수확 전 질소 중단. 이 4가지를 놓치면 다축 재배는 나무 모양은 만들어도 수세와 품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식거리는 축수보다 먼저 정해야 합니다. 다축 재배에서 축수를 먼저 정하면 위험합니다. 2축이냐, 3축이냐, 4축이냐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제식거리입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작기 때문에 좁게 심어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3년, 5년이 지나면 축이 굵어지고 과일 딸 자리가 생기고 수관폭도 넓어집니다. 그때 작업 통로가 막히면 SS기 야객이 수관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업자도 과일 위치를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국내 과원에서는 몇 축을 세울 것인가 보다 몇 년 뒤에도 방제길과 작업 통로가 남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새 과원을 조성한다면 대목 세력, 품종 수세, 지주 구조, 관수 라인 위치, 작업기 폭을 같이 정해야 합니다. 기존 과원이라면 무리하게 다축으로 전환하기보다 먼저 수관폭을 줄이고 과일 위치를 바깥쪽으로 정리하고 방제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축 재배는 줄기를 많이 세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몇 년 뒤에도 빛이 들어가고 약이 들어가고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는 재배입니다. 물량은 평수로 말하되 주당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관수량은 농가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1000평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실제 판단은 한 나무에 몇 리터가 들어갔는지로 봐야 합니다. 점적 관수는 과원 전체 바닥을 적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나무줄 아래, 드리퍼 주변, 잔뿌리 자리로 물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간단합니다. 드리퍼 유량, 드리퍼 수, 관수 시간, 이 3가지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무에 1시간, 2리터 드리퍼가 2개 있고 2시간 관수하면 한 나무에 들어간 물은 8리터입니다. 1000평에 700주가 있다면 전체 물량은 약 5.6톤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 나무에 약 8리터가 들어간 것입니다. 반대로 1000평에 800주가 있다면 같은 5.6톤을 넣어도 한 나무에 들어가는 물은 약 7리터입니다. 같은 1000평이고 같은 5.6톤을 넣어도 주수가 다르면 한 나무가 받는 물량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0평에 몇 톤을 넣었는가? 그리고 그 물이 한 나무에 몇 리터 들어갔는가? 다축 재배 관수는 평수 기준만 보면 부족합니다. 반드시 주수, 드리퍼 수, 드리퍼 유량, 관수 시간을 같이 봐야 합니다. 관수 라인은 잔뿌리 자리에 맞춰야 합니다. 다축 재배에서 관수 라인은 대충 줄 아래에 두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들어가는 자리가 뿌리가 먹는 자리와 맞아야 합니다. 유목일 때는 줄기 가까이에 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잔뿌리는 수관 아래와 관수 라인 주변으로 넓어집니다. 라인을 너무 줄기에 붙이면 한쪽으로만 뿌리가 몰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바깥으로 빼면 어린 나무가 물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나무 가까이에서 시작하되 나무가 커지면 수관 아래 잔뿌리 자리로 맞춰야 합니다. 한 줄에 라인 하나만 둘 것인지 양쪽으로 둘 것인지도 제식거리와 수세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다축 재배에서 관수 라인은 물만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축별 세력을 맞추는 장치입니다. 강한 나무는 줄이고
약한 나무는 밖에 하고 줄마다 차이가 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비는 낮은 농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축 재배 관비를 처음 시작할 때 강하게 넣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2일에서 3일마다 계속 비료를 넣는 방식도 국내 일반 사과 농가에는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시작은 주 1회 낮은 농도 관비입니다. 1000평에 700주에서 800주 정도 있는 과원이라면 1회 관비용 물량은 주당 6리터에서 10리터 정도부터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물량으로는 대략 5톤에서 8톤 정도입니다. 이 물량은 전체 관수량이 아니라 비료를 넣는 1회 관비 기준입니다. EC는 원수 EC를 포함해서 봐야 합니다. 드리퍼에서 나오는 물 기준으로 EC 0.8에서 1.1mg 정도부터 낮게 시작합니다. pH는 6.0에서 6.5 정도를 1차 기준으로 봅니다. 6월 비대기 시작 기준으로는 1000평 1회 관비 물량 5톤에서 8톤에 질산칼륨 1kg에서 1.5kg, 황산마그네슘 0.5kg에서 1kg 정도부터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 기준입니다. 나무가 약하고 비대가 밀리면 조금 올릴 수 있습니다. 새순이 강하면 질산계 비료부터 줄여야 합니다. 질산칼슘은 황산마그네슘, 황산칼륨, 인산계 비료와 원액통에서 섞지 않습니다. 칼슘이 필요하면 별도 관비일에 낮게 넣거나 A통과 B통이 분리된 장비에서 충분히 희석되도록 해야 합니다. 칼슘 관비가 과실 칼슘 연면살포를 대신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비료를 넣기 전 물길부터 확인합니다. 관비를 할 때 비료부터 넣지 마십시오. 먼저 깨끗한 물을 흘려 라인 압력을 잡습니다. 드리퍼 끝까지 물이 도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보조자재를 낮게 넣어 물 상태를 정리합니다. 고pH 지하수나 중탄산이 많은 물에서는 비료가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인 안에 찌꺼기가 생기거나 줄마다 반응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파머스 A 같은 관주양액 보조자재는 비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료가 잘 움직일 수 있게 물 상태를 먼저 정리해주는 역할입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물 먼저, 보조자재, 관주용 수용성 비료, 마지막 후관수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막힘, 침전, 줄별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농가가 봐야 할 것은 제품 이름보다 순서입니다. 비료를 먼저 넣는 것이 아니라 물을 먼저 잡고 비료를 넣는 것입니다. 비대가 안 될 때는 두 가지로 나누십시오. 6월에 과일이 안 크면 무조건 칼륨부터 올리면 안 됩니다. 먼저 나무 상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잎색이 연하고 새순도 약하고 과일도 안 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물과 기본 양분이 같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1000평 기준으로 1회 관비 물량 5톤에서 8톤에 질산칼륨 1.5kg 전후, 황산마그네슘 1kg 전후를 낮게 넣고 반응을 봅니다. 칼슘 보완이 필요한 과원은 질산칼슘을 별도통에서 1kg 전후로 봅니다. 두 번째는 잎색은 진하고 새순은 움직이는데 과일만 안 크는 경우입니다. 이때 질산칼륨을 계속 넣으면 과일보다는 새순이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질산칼륨은 칼륨도 있지만 질소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질산계 비료를 줄이고 황산칼륨 쪽으로 봅니다. 1000평 기준으로 황산칼륨 2kg 전후, 황산마그네슘 0.5kg에서 1kg 정도를 낮은 EC로 짧게 봅니다. 과일이 안 큰다고 비료를 3개 넣으면 안 됩니다. 잎과 새순이 약한지, 잎은 강한데 과일만 안 크는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비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2차 도장을 만드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장마철은 관비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과 과원은 장마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비가 오면 물은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는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비를 강하게 넣으면 비료가 잘 먹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부담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관비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비가 그치고 배수가 되고 표토가 마르기 시작하고 나무가 다시 물을 받을 수 있을 때 짧게 보완합니다. 1000평 기준으로 1회 관비 물량은 3톤에서 5톤 정도로 줄여봅니다. EC는 0.7에서 0.9mg 정도로 낮게 봅니다. 비대가 밀리는 과원은 질산칼륨 0.8kg에서 1kg, 황산마그네슘 0.5kg 전후로 짧게 갑니다.
수세가 강한 과원은 질산칼륨보다 황산칼륨 쪽을 낮게 봅니다. 장마철 핵심은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숨 쉴 수 있을 때 부족한 것만 짧게 넣는 것입니다. 배수가 안 되는 과원은 비료보다 배수로가 먼저입니다. 2차 도장이 오면 질산계 비료부터 줄입니다. 7월 말부터 8월에 새순이 다시 강하게 움직이면 관비를 바로 바꿔야 합니다. 이때 과일을 키워야 한다고 질산칼륨을 계속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질산칼륨은 칼륨도 있지만 질소도 같이 들어갑니다. 질산칼슘도 질소가 같이 들어갑니다. 질산마그네슘도 질소가 같이 들어갑니다. 2차 도장이 오는 과원은 질산계 비료부터 줄입니다. 천평 기준으로 황산칼륨 1.5kg에서 2kg, 황산마그네슘 0.5kg에서 1kg 정도를 낮은 이시로 짧게 봅니다. 물도 같이 조정합니다. 강한 나무는 관수량을 10%에서 20% 정도 줄입니다. 다만 약한 나무까지 같이 말리면 안 됩니다. 같은 과원 안에서도 강한 줄과 약한 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강한 구역은 물과 질산계 비료를 줄이고 약한 구역은 무리하게 말리지 않는 쪽으로 봐야 합니다. 2차 도장은 전적만으로 잡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 비료, 착과 부담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질산계 비료를 계속 밀고 가면 과일보다 새순이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착색기에는 질소와 물을 줄입니다. 착색이 안 될 때 마지막에 비료를 더 넣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착색 불량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늦은 질소, 과도한 물, 수관 안쪽 그늘, 과다 착과 이 네 가지가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비 쪽에서는 할 일이 분명합니다. 수확 30일 전부터 질소성 관비를 끊습니다. 질산칼륨도 조심해야 합니다. 칼륨을 넣는다고 쓰지만 질소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착색기에 꼭 마무리 관비가 필요하다면 질소 없는 칼륨 쪽으로 낮게 봅니다. 천평 기준으로 황산칼륨 1.5kg에서 2kg 전후를 5톤에서 8톤 물에 낮게 넣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1회에서 2회 정도입니다. 수확 10일 전부터는 비료를 거의 넣지 않습니다. 물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고온이 계속되고 잎이 처지고 과일이 될 위험이 있으면 짧게 물만 보정합니다. 수확 전 관리는 간단합니다. 질소는 끊고 물은 줄이고 나무가 버틸 만큼만 유지합니다. 착색기에 나무를 다시 키우려고 하면 색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키우는 관리보다 마무리하는 관리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축 재배는 비료를 많이 주는 재배가 아닙니다. 물과 비료를 나무 단위로 계산하는 재배입니다. 천평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은 한 나무에 몇 리터가 들어갔는지로 봐야 합니다. 천평에 5톤을 넣었더라도 700주 과원과 900주 과원은 주당 물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비를 할 때는 평수, 주수, 드리퍼 수, 드리퍼 유량, 관수 시간을 같이 봐야 합니다. 관비는 처음부터 강하게 가지 말고 주 1회 낮은 농도부터 시작합니다. 비료를 넣기 전에는 물만 먼저 흘려 라인 압력과 끝줄 드리퍼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경우 관주양액 보조자재를 낮게 넣고 관주용 수용성 비료를 넣습니다. 마지막에는 깨끗한 물로 라인을 밀어줍니다. 비대가 안 될 때는 잎과 새순이 약한 경우인지 잎은 강한데 과일만 안 크는 경우인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관비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2차 도장이 오면 질산계 비료를 줄입니다. 착색기에는 질소와 물을 줄입니다. 국내형 다축 재배 관비는 유럽 처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토양, 장마, 수질, 품종, 장비 수준에 맞게 낮은 농도부터 시작해 나무 반응을 보며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축 재배의 핵심은 축을 몇 개 세웠느냐가 아닙니다. 몇 년 뒤에도 수세가 유지되고 방제가 들어가고 과일 품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물과 비료를 숫자로 보면 그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사과 재배 관리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